자, 그리고 포토샵을 열어주세요. 포토샵. 자, 우리 학원에 지금 CC 버전이 설치가 돼 있어요. 자, CS6 버전은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이건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수업을 하는 거길래 게임 만드는 수업인가 봐요. 낮에 하는 수업이. 뭐 아마 게임 배경이라는 그런 걸 하는 수업인 것 같네요. 자, 자, 그래서 우리는요, 화면을 만들고 설정하는 것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포토샵 다 열어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맨 처음에 자, 디자인 시안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파일 뉴 눌러서 새 문서를 하나 만드실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비하고 높이를 우리가 얼마큼 해야지 되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비를 얼마로 쓰실 거고 높이를 뭐 얘를 얼마로 쓸 건지. 자, 그래서 먼저 초반에 우리가 여기에다 값을 쓰는 건요. 자, 예상 사이즈를 보았을 때 이 크기를 쓰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서 들어가는 이 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사이즈가 얼마일까? 이거를 먼저 우리는 화면에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비는 여기에서 여기 너비라고 정하면 되지만 높이는요. 높이는 스크롤이 생기면은 우리는 마우스 휠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높이 값은 크게 상관은 그,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높이 값 쓰셔도 돼요. 나는 사이트에 들어갈 내용이 많다. 그러면 6,000, 8,000 그렇게 쓰셔도 되고 나는 사이트에 들어갈 내용이 없다. 그럼 뭐 2,000, 3,000 그렇게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너비는 우리가 얼마로 정할 거냐면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너비는 12의 배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이트가 모바일이냐 또는 웹이냐 따라 가지고 크기는 달라지겠지만은 자, 웹에서 보여질 때 크기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12의 배수를 사용해서요. 사이트 다시 콘텐츠 너비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12의 배수가 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떠한 값을 쓸 거냐면은, 자, 뭐, 360도 12의 배수가 될 거고요. 480도 12의 배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쭉 가서 뭐 720도 있고, 960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1080, 1200, 1320 등등등 이런 것들이 12의 배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사용해서 너비값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1080으로 할 거다, 1200으로 할 거다, 1320으로 할 거다. 자, 사실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트를 보는 사용자가 누구냐 따라 가지고 이 크기는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가 1080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 화면에서 보았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108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불특정 다수가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의 크기, 모니터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8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만들 건데요. 자, 여기다가 1080 단위는 픽셀이라고 쓰실 거고요.
자, 픽셀로 되어 있는지 밀리미터나 센티미터가 아닌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높이 값은요. 자, 나는 사이트 크게만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뭐 5천, 6천으로 만드셔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6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6천. 자, 그리고 레졸루션은 웹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해상도가 7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토샵에서 만들 때도 72 픽셀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이 단위값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스크린 모드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컬러는 RGB 컬러가 되어야겠죠. 인쇄를 할 거라고 한다면 CMYK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인쇄를 할 때도 RGB로 놓고 작업을 하고 출력을 시키기 전에 포맷을 CMYK로 바꿔서 출력시키는 게 내가 원하는 색깔을 얻기가 가장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크레이트 누르시면은 화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무턱대고 여기에다가 나는 뭐 로고 그리고 뭐 그리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이드를 만들 거거든요. 다시요. 가이드를 통해서 그리드라고 하는 걸 만들 겁니다. 자, 근데 CC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드를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이 따로 포토샵에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CS6는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외부에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지 되는데 그 플러그인은 카페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카페 수업 자료에 보시면은 가이드 CS6 플러그인이라고 보일 거예요. 자, CS6는 여기에서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요. 자, 윈도우 익스텐션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신 자, 가이드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여기 생겨요. CS6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CC 버전을 켜 놓았으니까 저거는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뷰에 들어가시면은 New Guide Layou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뷰에 New Guide Layout 찾으셨나요? 자, 여기를 딸깍 클릭해서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럼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컬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제 내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 공간을 컬럼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용들이 들어갈 공간을 컬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컬럼을 몇 개로 나눌 거냐. 자, 우리는 통상적으로 화면을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12의 배수를 썼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컬럼을 12개로 나누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만들어진 거에다가 값을 바꾸면은 레이아웃이 계속 무언가가 쌓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 아래쪽에 클리어 existing guides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가장 나중에 한 것만 이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 놓으셔야 돼요. 체크를. 자, 그러면은 1080에서 얘네들을 12개로 만들고 버터라고 하는 거는 컬럼과 컬럼 사이의 여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20픽셀로 정의해 놓은 대로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게 자, 디자인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예뻐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마진 체크해 주시고 자, 우리는 이제 위아래로의 마진이라고 하는 걸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탑 마진, 바텀 마진은 0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레프트 마진은 10픽셀, 라이트 마진도 10픽셀로 줄 거예요. 자, 위드 값은 안 써놓으면 1080에서 12개로 나누고 20으로 했으니까 얘네가 알아서 이 값은 자기가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너비 값은 안 쓰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줄을 볼게요, 줄. 자, 로 체크해 주시고요. 숫자 2로 되어 있는 거 지우고 쿼터 지울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가 조금 계산이라고 하는 거가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줄 하나를요. 자,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한 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줄의 높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자, 본문 문자의 줄 높이는 우리가 20픽셀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으로 이거 쭉 만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20픽셀씩 쭉 만들면 가이드가 너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줄을 한 칸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얘네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줄을 높이를 40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를 6000 픽셀로 만들었죠. 그래서 6000 픽셀 나누기 40 픽셀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계산기가 150. 그러면 이거 값은 150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넘버를 15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은 자, 그리드 레이아웃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자, 요거를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드 시스템. 그래서 얘는 너비를 1080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해서 1080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럼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1200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처음에 화면을 만들 때 1080이 아니라 1200으로 만드시고 넣었던 값은 12칸 똑같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요. 자, HTML, CSS 강의 교재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 여기에 그리드 레이아웃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림은요. 자, CS6에서 그 가이드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적용했을 때 거기서 보이는 화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컬럼이 뭐고, 쿼터가 뭐고, 마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다 이제 바로 우리는 디자인을 할 거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이
이 영역만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전체 화면으로 키워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줄여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으실 거거든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때. 자, 그래서 우리는 브라우저를 가장 크게 키웠을 때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건데,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최대 크기로 만든다 그러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1920 높이가 1080을 기준으로 해서 브라우저 하나가 가득 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도 우리는 이미지에 캔버스 사이즈 들어가셔서 얘를 1920으로 가장 크게 키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1920이라고 하는 거는 자, 브라우저를 100% 사용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한 숫자로 넣은 거죠. 그럼 이렇게 커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좀 이제 작업을 수월하게 하겠다 그러시면은 좌우로 가이드 하나씩 붙여 넣는 것도 좋으실 건데, 자, 컨트롤 알트 Z 눌러서, 자, 이게 커지기, 자, 커지기 전에, 자, 가이드를 붙여놓고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좌우로 붙여놓고, 캔버스 사이즈에서, 예, 다시 1920으로 키워놓으시고, 좌우로 가이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가이드는 우리가 다 맞는 거니까요. 가이드, 락 가이드를 눌러 주시면은 가이드가 이동하지를 않을 거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락 가이드까지 해 놓으시면은 자, 그리드 시스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자,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하셨네. 좌우로 가이드 하나씩 끌어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네? 맞게 하신 건데? 센티미터로 돼 있죠. 픽셀로 바꿔주시고. 네. 아, 잠깐만요. 이게 단축키를 바꿔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왠지 키울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브라우저 가장 크게 키우면 1920이에요. 그래서 좌우로도 가이드 하나씩 붙여 놓으면 좀 더 작업이 편리하니까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뷰에 가이드락 걸어 놓으시면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편집이 안 돼요. 네. 잠깐만요. 이거 뭔가 잠깐만요. 1080에서 잠깐만요. 이거 맞게 한 건가? 어레인지. 예, 이거 흘리고 안 돼. 예, 됐고. 이거를 처음에 아니 이거를 그리드 만드실 때 이거를 40으로 하는 게 가장 보기가 편할 거예요. 이거를 겉터를 지우시고 예, 이 상태로 해서 좌우로 가이드 하나씩 당겨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를 키우는 거예요. 뷰 이미지에 핸드 사이즈 1920 네. 네, 그럼 다시 핸드 사이즈 백그라운드가 이 컬러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음, 캔버스 사이즈
그렇죠. 이거 지금 이게 아트보드로 열어가지고 그런 건데요. 이게 CC가 그게 있구나. 예. 아트보드를 안 쓰는 게 어디 있는데. 이거 한번 값 한번 써보시겠어요? 1920? 아니, 1080?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아니, 예. 요거는, 얘는 여기 아트보드라고 써졌잖아요. 얘를 처음에 화면을 열었을 때, 이게 체크가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체크를 안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만드시는 게 좋을 거고. 또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예. 음, 이거를, 저희가 세례로 만들기로 바뀌어 있어. 그쵸. 지금 여기 수업에서 이 포토샵을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좌우로 가이드 한 10점 놓으시고, 이제 키울 때 뷰에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해가지고 얘를 백그라운드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1920으로 여시면 이렇게 넣고 이제 뷰에 가서 블락 가이드 그럼 끝. 또 유성신 잘 됐죠? 또 혹시 잘 안 되신 분? 예. 그 컨트롤 R 한 번만요. 예, 이 자가 안 보면 이제 자에서 가이드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뷰에 스냅이 꺼져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붙어요. 스냅 켜주시고 근처 가면 딱 달라붙을 거예요. 딸깍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 캔버스 이제 키우는 건데 브라우저 크게 맞도록 1920으로 놓고 흰색으로 놓고 또 좌우로 가이드 하나씩 붙여주시고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이드가 움직여요. 그래서 락 가이드 걸어 놓으시면은 가이드가 안 움직여요. 이렇게 놓으시면 끝난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 로고도 만들고 뭐 또 놓고 하시면 되는데 자, 무작정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거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힘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뭐 조금 능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카피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핀터레스트가 됐던 어딘가 들어가시면 자, 검색에서 뭐 웹사이트라고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올 거거든요. 웹사이트, 웹디자인, 뭐 레이아웃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학습, 연습하시기에 좋으신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사각형 형태 박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이 가장 편하실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얘를 딴 데도 저장해야겠다. D 드라이브에
뭐야 이거? 아무튼 여기다 일단은 이거 여기다 저장해 놓고요. 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포토샵에서 얘를 열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이즈가 많이 작은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사이트 내용이라고 하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도 여기하고 여기 내용이 맞도록 얘를 키우실 건데 Shift를 누르시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자, 모양을 변경하시거나 위치를 다듬어 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하실 수 있는 그림을 제가 몇 개를 좀 올려드릴 거거든요. 뭐더라? 자,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아시아홀딩스 이게 가장 쉬워 보이는데 자, 카페에다가 저 그림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가지고 오시고 그것도 크기를 여기 사이즈에 맞도록
적당하게 리사이징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상단에부터 피팅 시켜 놓고, 자, 만약 나는 포토샵 잘 못하겠다 그러시면은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는 가이드 시스템이 좀 다른 걸로 적용을 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여러분들 환경에 맞도록 얘네들을 바꾸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로고 들어간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글자로 로고 히어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로고 들어갈 거를 표시를 해 놓을 거거든요. 크기들 적당하게 정해 주시고, 로고를 넣되 로고가 대충 아무 위치나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칸에 대해서 중앙에 배치가 되도록, 그러니까 칸에 안정적으로 넣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쪽에 들어가는 것도 렉탱글 바퀴툴을 이용해서 나는 이거 한 칸 요렇게 사이즈를 넣을 거야. 여기 들어가는 그림은 여기다가 요만큼 그림을 배치를 할 거다 그러시면 그 영역만큼 칸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 회사 소개, 사업 영역, 파트너, 핵심 역량, 고객 지원, 정리 위치 바꾸고 크기도 너무 크지 않도록 해서 정렬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간격 좀 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시고, 위에도 뭐 로그인이나 그런 게 들어갔었죠. 로그인, 회원가입, 글씨가 좀 크다 이거는. 그러면 12로 해서 얘도 여기에서 중간에 들어가도록, 아래에서도 자, 제목 내가 36을 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서는, 이 사이트에서는 자, 이 위치에 들어가는 모든 제목은 크기가 전부 다 36이 돼야겠죠. 딱 가운데 위치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 넣으신 다음에 우리가 배경을 쓰고 있는 그림 눈만 꺼주시면은 어떠한 디자인의 모양 형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가이드라고 하는 거를 그려서 이 가이드에 맞도록 디자인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 나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따로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거나 뭔가 좀 조언, 도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개인적으로 해 오셔서 저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가이드 이렇게 만들고 가이드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오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할 때 내가 어떻게 코딩할 건지 자, 계산을 해 가시면서 설계를 해 가시면서 얘네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하는 크기를 얼마큼으로 이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 계산이 된 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지만요. 우리 이제 정렬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자, 플로트라고 하는 것도 개념 익혀 가시는 시간이 필요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걸로 한번 해 봤는데, 자, 요거랑, 그리고 콘텐츠 2,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자, 쟤랑 얘는 우리가 한번 이게 문서 구조를 만들어서, 자, 플로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플로트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오버플로우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그럼 다음